안녕하십니까. 대충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어 오늘도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북리딩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126 쪽 면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면역에. 음 두 번째 줄 봅시다.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다 하더라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 흡연, 환경, 몸에 나쁜 식습관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암을 일으킨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 이제 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이제 악성 세포인 이런 암이 이제 면역계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지 않은 채 그 포위망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127쪽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미세 종양이 끊임없이 생기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종양들 대부분은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커지려면 이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그래서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암세포에게 이제 혈액을 공급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免疫체계가 우리 몸 최전방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에는 암을 포함한 적군,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NK 세포가 이제 NK 셀 이 대표적이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때로는 암세포가 위장을 해서 면역 체계의 검문을 이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단백질로 몸을 감싸서 면역 세포들이 정상 세포로 여기도록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우리 이게 제인을 보면 우리 암세포 이런 것들이 응고인자에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한마디로 코팅이 되는 거죠. 코팅이 돼서 혈관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127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새로운 암 면역요법은 면역 체계가 위험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완수하도록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런 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이나 표적 치료제로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난 걸목하는 발전이다. 이렇게 있어요. 거 위에서 128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면역 치료법 중에는 암세포가 눈속임하기 위해 자기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을 차단해서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런 치료제들은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이 눈을 떠서 암세포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인제 여기 일반적인 예를 들었는데 미국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90 세에 악성 흑색종이라는 치명적인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암세포는 간호하고 뇌까지 전이돼서 예후가 안 좋았는데 카터는 이제 종양에 직접 방사선을 쏘는 치료랑 방사선 치료랑 병행해서 키투르다라는 PD-1 항체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제 복용을 했습니다. 이 키투르다 이 약은 면역 체계가 종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치료 효과는 곧 잘 나타나서 뇌에 있는 종양이 항암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두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악가였던 피아노과 교수였던 이 저자의 어머니도 자궁 내막암 확진을 받았는데 인제 재발을 했었대요, 나중에 1년 후에. 그래서 의료진이 이 종양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종양이 MS1H 즉 마이크로 세틀레이트 인스테이블 하이라고 하는 인제 특성을 이제 띠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인제 이와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이 극소량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어 병행해서 면역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이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획기적인 면역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분리 반출법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를 이제 채집을 합니다.
이거형 헌혈과 비슷한데 이 채집된 혈액에서 이제 T세포를 제거를 하고 어 남은 혈액 성분을 가지고 환자한테 다시 수혈을 합니다. 어? 남은 혈액 성분 다시 수혈하고 이때 이제 채집한 T세포를 인제 연구실로 가서 유전적 처리를 해서 CAR CAR T세포 CAR T세포를 만듭니다. 이 시술은 뭐냐면 T세포를 이제 재설정한 뒤에 암에게 표적이 맞춰진 면역계의 자동 추적 미사일로 만드는 거죠. 이 T세포가 원래 이제 암을 공격하잖아요. 어 특정 표적에 맞춰진 더 정밀한 이제 T세포를 이제 자동 추적 미사일을 만들었죠, 이제 T세포를. 이 CAR T세포 치료법은 림프종과 백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제 미만성 버대 B 세포 림프종이라는 공격적인 암에 걸렸는데 친구가 인제 자기 자신의 면역 세포로 만든 CAR T 세포를 몸에 주입을 시술을 받았더니 이제 암이 났었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129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로마 대학교 과학자들은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생체 활성 물질인 엘라그산 있는데 이 엘레그산이라는 면역 관문 엘레그산을 인제 면역 관문 억제제 즉 예를 들면 이 키투르다와 함께 에 키투르다가 이제 작용하는 이러한 거와 비슷하게 면역 체계를 속이는 단백질이 생성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투르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엘레그산이라는 거죠. 어 130쪽 보면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면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운동이라든가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32 쪽을 보시면 음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2006 년도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자궁경부암에 인제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가다시티젠 개발이 됐죠. 그리고 2010 년도에는 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백신인 프로벤지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암 치료 백신이거든요. 또 같은 해에 암 면역 치료법의 일종인 면역 관문 억제제인 여보이가 이제 흑색종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의 흑색종 치료에 쓰였던 키투르다도 이제 나왔고요. 여기 130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종양의 DNA를 분석해서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를 파악한 뒤에 환자의 피부에 특수 단백질을 이제 주사하는 방식이죠. 이 주입된 단백질이 암을 색소에서 파괴하도록 면역 체계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 환자들이 치료의 일환으로 각자 상황에 맞는 암 치료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어요, 현재는. 면역 체계의 구조 133쪽 보면 면역 체계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힘은 군대 같은 조직 능력이다. 면역계의 중앙사령부는 골수, 흉선, 비장과 림프절, 장 이렇게 이제 네 군데에 위치를 한대요. 그러면 이 네 군데에는 각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의 훈련 방식과 무기 방어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제 면역계의 중앙사령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볼게요. 골수는 뼛속에 텅 빈 곳을 채우고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입니다 원래.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제 주요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골수에 조혈모 세포라고 불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몸의
거의 모든 면역 세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흉선은 가슴뼈에서 자란 여기 기관이거든요. 기관으로 T세포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면역 세포의 본거지가 바로 흉선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형성된 T세포가 이제 혈관을 따라 나와서 흉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흉선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 흉선은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사춘기 때까지만 활동을 합니다. 또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 때까지만 흉선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의 T세포, 우리가 아까 골수에서 만들어졌던 T세포가 인제 흉선으로 오잖아요. 이 이 T세포, 면역세포의 T세포가 주로 어린 시절에 생성되고 비축되는 곳이 바로 흉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장은 이 뭐 우리 왼쪽 몸의 왼쪽에 이제 있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위치하는데 보통 혈액을 보관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은 또한 면역 체계의 일환으로 거대한 림프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장에서는 B세포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세포가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음. 그래서 이런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비장이 절제되거나 없어진 분들은 예전처럼 항체를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감염에 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도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은 음식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본거지기도 하지만 장이 면역 체계의 하나의 중요한 사령부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이 32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이의 면역 기관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35쪽 보시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이런 면역계의 이제 군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면역계의 세포들이 뭐 있냐. 보통 이제 백혈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백혈구에는 호중구, 림프구, 단백구, 탄핵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렇게 5개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각기 역할은 이제 다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림프구는 사실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들로 이제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주요 림프구로서는 T세포, B세포, NK 세포 등이 이제 크게 보면 3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T세포는 이제 다시 도움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 그리고 억제 T세포, 요 또 3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 밖에 면역 세포들은 대식세포, 비만세포, 수지장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모두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제가 혈류에 있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3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일시적인 단식이 면역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2 일에서 4 일간 금식할 경우 우리 인체는 이 재활용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해서 낡고 오래된 면역 세포들을 이제 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음식이 이제 들어오면 골수의 이제 조혈모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죠. 면역 체계의 두 종류, 빠른 것과 느린 것. 이 면역 체계 두 종류 모두 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 등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서 이제 몸을 지키는 이제 고유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즉각 친송 대응팀이죠. 뭐가 이제 들어오면 5분 대기조처럼 빨리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생기면 이런 이제 내재 면역, 즉 즉각 신속한 반응을 하는 내재 면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동물의 약 90%는 면역적으로 이런 어 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 번째는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이제 정교해요. 느리지만 확실하다. 이 방어 체계를 정렬하기까지 약 일 주일간 소요된다 그러니까 작동이 하려면 일 주일 정도가 이제 따로 이제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 준비만 갖춰지면 침입자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준해서 이제 제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적응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도 해요. 137쪽 보면 이제 내재 면역을 한번 볼게요, 내재 면역. 아까 즉각 반응하는 거였죠?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를 보면 "내재 면역계 세포들은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외부 요소가 침입했을 때의 몸의 반응이다." 우리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이 생기면 상처 부위에 특수한 면역 세포들이 나타나서 벽을 쌓고 적을 특정 영역으로 몰아서 죽이고 자기 스스로 또 몸을 이제 없애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 있는 특수한 세포들을 식세포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제 식세포 중에서 이제 비만 세포는 특히 상처 부위에서 히스타민을 이제 방출하는데, 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장된 혈관은 또 이제 투과되기 쉬우니까 부종도 생기겠죠. 이제 그런 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138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백혈구는 염증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인터페론이죠. 근데 인터페론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개입하고 NK 세포를 포함한 다른 면역 세포들이 전쟁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NK 세포들을 비롯한 이런 세포들이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139쪽 위에 네 번째 줄 보면 면역 반응을 정지시켜야 할 때가 되면 면역 체계에서 생성되는 인터루킨 10 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항염증 식단에 관한 이야기, 그거 좀 생각을 해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하지만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만성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다. 외부 침입자가 없어지지 않거나 자가 면역으로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큰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 반응이 이제 그렇죠. 음. 면역 적응계. 면역 적응계는 좀 늦게 대응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응 면역계는 면역계 중에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고제다. 적응 면역계는 일률적인 도구인 내재 면역계와 달리 적을 까다롭게 골라서 공격한다. 침입자들을 영구적으로 또한 또 기억을 또 해 준대요, 영구적으로. 중간에 보시면 보다 정교한 체계인 적응 면역계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선 침입자를 죽이는 세포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이를 세포 매개성 세포라고 면역이라고 하고요. 항체를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소멸시켜야 할 적의 이제 표식을 만듭니다. 침입자가 맨 처음 포착된 지점부터
7 일이나 10 일이 지나야 항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데 좀 느리죠. 음. 그 적응 면역계는 T세포나 B세포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 두 세포 모두 골수의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B세포는 완전히 형성되기까지 골수에 머물게 됩니다. 일단 완전히 성숙하면 이 B세포는 골수에서 나와서 비장, 장, 편도선 같은 림프관으로 가서 각기 배치된 장소에서 침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경계하고 기다립니다. 141쪽 보시면 반면 T세포는 일찌감치 둥지를 뜹니다. T세포는 아직 덜 성숙된 시기에서 골수에서 나와서 흉선으로 갑니다. 이 흉선에서 이 흉선은 T세포들의 신병 훈련소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받은 T세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T세포들이 비자기 세포와 자기 세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바로 흉선입니다, 흉선. 아래에서 5번째 줄 보면 수지당 세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가 가진 고유 단백질 특성을 이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넘어갑니다. 142쪽 군대가 약하거나 나태하면 적에게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어 조직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해서 통제에서 벗어나면 행동하면 이제 혼란이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집니다. 세포 매개성 면역을 보겠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가 이해하면 면역의 지휘 계통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음식은 T세포와 관련된 세포 매개성 면역에 주로 영향을 끼칩니다. 도움 T셀 세포에는 여러 임무가 있는데 바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14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세포 독성 T세포는 박테리아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찾아서 죽이는 전투병입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억제 T세포 혹은 조절 T세포인데 억제 T세포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세포다. 억제 T세포는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움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를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화학 신호를 이제 방출을 하기도 합니다. 143쪽 아래에서 5번째 줄 항체와 아주 오래 남는 기억. 항체는 후각에 예민해서 경찰견이나 사냥개로 많이 쓰이는 블러드 하운드처럼 몸에 도사리는 악상의 낌새를 포착한 재주가 있다. 어 이 경찰견하고 이 비타민 B12 사냥개는 어 토사구팽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사구팽. 이렇게. 항체는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B세포는 쉴 새 없이 몸을 순찰하고 다닌다. 염증이 급속히 퍼진 징후가 특별히 나지 않더라도 B세포는 아직 몸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몸속에 침투해 혈액 속에 조용히 떠다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B세포는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혈류 속에 떠다니는 외부 침입자가 없는지 꾸준히 살피는데 B세포는 항체 용기를 가지고 고슴도치의 가시나무처럼 외부 표면을 어 외부 표면에 배치되는 방식을 쓰는데요. 항체 수용기가 약 20만 개씩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B세포는 혈류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가서 수용기를 이제 침입자의 항원에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걸 영어로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원이 수용기에 붙게 되면
B세포가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침입자가 공격하는 항시 어 발견된 침입자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죠. B세포는 전투 중에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이제 기억세포로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세포들이 침입자의 특성을 기억해 둔 뒤에 이제 종족을 이제 감추게 되죠. 이제 나중에 어떤 동일한 침입자가 나타나면 기억을 담당하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방식을 인식하고 행동에 이제 이제 돌본다고 할까요? 돌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의미가 있겠습니다. 146 쪽 T세포, B세포, 포식세포의 기능이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단백질들이 부족한 유전성 면역 결핍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요 결핍증으로 알려진 것이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서 SCID라고 알려진 유전병 때문에 면역 비닐 풍선 속에서 살아서 버블 보이라고 불렸던 소녀의 사진도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토픽에 나왔잖아요, 이런 거. 비만도 면역 체계를 악화시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다섯 번째 줄이구나. 실제로 몸이 비만한 상태의 한 가지 요인만으로 입원 이유를 막론하고 입원해 있던 누군가가 음 비만 음 누군가가 병원에서 사망할 확률이 비만이 아닌 경우보다 최초 7 배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이제 150 200 이었다 그러면 이제 10% 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147쪽 보시겠습니다. 장 내벽 속에는 갈트라고 하는 거대 명령 지휘본부가 있습니다. 이 갈트. 박테리아 중에는 현재까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아커만시아, 엔테로코커스, 알리스 알리스스티페스, 페칼리박테리움 등이 이제 면역 체계에 이제 특정 면역 체계에 이런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와 정반대의 측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면역 군단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면역은 정상 면역 세포와 세포를 공격당해 그 기능이 손상되는 과민성 면역 체계를 이제 지향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형 당뇨병, 전신 홍박성 루푸증, 다발성 경화증, 건선, 류마식 관절염, 전신 경화증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모두 만성적으로 염증을 이제 나타내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148 쪽부터 149 쪽까지 쭉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예로 B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에 베타세포를 표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T세포가 이제 베타세포를 파괴를 하면 체내 인슐린이 고갈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직접 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지는 거죠. 다발성 경화증은 자신의 항체가 신경을 감싸는 피막인 미셀린을 공격할 때 생기는 종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리악병도 자가 면역 질환, 단백질 종류인 글루텐의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루텐에 강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서 창자벽에 부차적인 피해를 일궈서 이제 장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황체가 자신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루푸스가 발병하면 관절, 피부, 심장, 신장, 심지어 뇌까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사에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죠. 천식과 음식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있었다.
심한 감기를 앓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알레르겐이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면역 체계 가 이제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거죠, 면역 체계가. 이때 알레르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T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이제 배출하게 되죠. 그럼 이때 항체와 사이토카인은 다른 면역 세포들을 불러 천식이 있을 경우 이 T세포에 의해 이제 기도해서 사이토카인이 이제 배출돼서 염증에 대한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좀 졸렸죠? 아우 졸렸어요. 아침 일찍 하니까 졸렸어요. 근데 이 책에 즉 오늘 한 책에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50 쪽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에 관련된 질병이 이제 쫙 있죠. 에이즈나 뭐 이런 암 같은 거 B형. 그리고 면역 체계의 악화로 생기는 질병이 있었고 과잉 면역 반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인제 면역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언급돼 있고요. 어 면역 체계의 주요 요소 즉 151쪽 보면 비만 세포, NK 세포, 호중구, 대세포, 수지장 세포들이 이제 바로 이제 면역 세포들의 이제 면역의 이제 주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적응 면역계라고 해서 도움 T셀, 세포 독성 T셀, 조절 T셀, 기억 T셀, NK T셀, 갈마 델타 T셀, 비세포 T셀. 이것은 뭐냐면 음 현재에 있는 불량미라고 생각해요. 불량미의 성격이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155 쪽. 이제 오늘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졸리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좀 쉽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게 많아서 쉬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